사건법 이어갑니다. 첫 번째 법 박 변호사께서 준비하셨죠? 자, 제가 준비한 사건은 성노예 계약서 강요 사건입니다. 사건조차 막 이름이 좀 그런데요. 그러네요. 이 피해자는 40대 여성이고요. 피고인은 40대 남성인데 7월 2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됐는데 이 피해자한테 청소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이유로 이 피고인이 본인이 이미 작성해둔 계약서, 이른바 성노예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너 도장 찍어라, 사인을 해라 라고 강요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기자, 이 좀 황당한데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차마 설명하기도 조금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집주인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가사도우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거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도우미가 좀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그러겠죠. 그런 상태를 본 다음에 이 집주인이 반쯤 접힌 종이를 내밀면서 여기다 서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이 가사도우미는 컴플레인이 두렵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했는데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니까 집주인이 그 적힌 반으로 접어놨던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는 나의 성노예로서 이제 계약했다. 이 종이에 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건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이번 재판의 이 포인트 짚어보죠. 영원한 노예가 된다. 예. 자, 공 기자, 계약서 내용 그 황당한 계약서, 성노예 계약서 이른바 그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계약서 주황색 색종이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정말로 터무니가 없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며 몸과 육체를 바친다. 정말 터무니가 없죠. 당신의 모든 복종 명령을 절대 따르며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을 약속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한다라는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뭐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신체 포기 각서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성노예 계약서는 저는 금시초문인데 자, 저분이 저렇게 사인을 했어요. 뭐가 됐든 겁에 질려서 저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지요.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계약으로 해서 의사 합치가 된다면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는데 그중에 선량한 기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컨대 지금 노예가 지금 있습니까? 그렇죠. 노예가 성노예가 되겠다라는 계약이거든요. 설사 지금 강요에 못 이겨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런 참 황당하네요. 진짜 생각할수록. 자, 공 기자, 근데 그 가사 도우미 분도 이걸 딱 내용을 읽고 나서 뭐 이런 황당한 게 있어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못 나가게 또 거기서만 완력을 사용했다. 맞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본 가사 도우미가 말도 안 되니까 이 계약서를 보고 그냥 그 계약서를 들고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려면 그 계약서를 내놓고 가라라고 막아서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집주인이 가사 도우미를 벽으로 밀치는 등 일종의 뭐 폭력도 행사하고 또 이 가사 도우미를 집 안에 10분간 감금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재판에서 이 집주인 측은 피해자가 뭐 도망가다가 미끄러져 다칠까 봐 좀 안정시키려고 뭐 손을 잡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승희 의원님,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집안 청소 이런 거 시키려고 이 회사에다 도우미 보내달라 이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사실 뭐 그 앞에 나와 있는 색종이에 있는 내용 참 입에 담기도 거북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이 어떤 노예 계약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잖아요. 성노예 계약이라고.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잘못했는 것이고 처음부터 아마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도우미 입장에서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 당장 자기가 내일 아침에부터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정말 내일 아침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듣고 저런 어떤 계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절대로 저런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이고 저런 계약이 있을 때 바로 신고를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꼭 드리고 싶으니까요. 저런 계약 하시는 분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근데 이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재판부가 지금 보니까
1년 징역 1년 선고를 했어요. 범죄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계약서를 쓰게 하는 강요, 뭐 강요 미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해죄도 있고요. 또 감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했던,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재판부는 봤고, 경제 생활이 좀 어려운 것들 이용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전과는 사실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1년의 지금 실형을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초범, 반성문, 뉘우침 항상 뻔한 패턴이다. 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떠십니까? 반성을 한다, 반성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재판에 가가지고 그렇죠. 에이, 반성 전혀 안 합니다라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다 반성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형으로 뭐 3년이나 5년을 하기에는 양형 기준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다만 여기서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징역 1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죄질이 매우 나쁘다. 뭐 항상 이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중한 형이 내려지겠구나 했는데 딱 보면 뭐 집행유예 혹은 뭐 징역 1년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런 댓글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댓글도 계속 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